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통합사의 한국사 영역 대표 강사 이다지입니다. 저는 오늘 2028학년도 통합사의 예시 문항을 분석해 드리려고 해요. 2028학년도 수능에서 처음으로 통합사회를 문이과 구분 없이 전체 수험생들이 치르게 됩니다. 이 통합사회라고 하는 교과가 새롭게 수능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뚜껑을 열어볼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전반적인 글에서 수능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이 공개된 문항 25개의 문항에 대한 꼼꼼한 정밀한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수능에서 통합사회가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고1 때부터 고3까지의 로드맵을 그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2028학년도 수능에서의 변화를 미리 한번 사회랑 한국사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수능 성적 통지표 양식일에 선생님이 한국사랑 통합사회를 담당하고 있는데 두 개나 이렇게 필수 교과로 들어가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자,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영어와 마찬가지로 등급만 표시가 됩니다. 통합사회 같은 경우에는 표준 점수와 백분위 그리고 등급까지가 같이 표시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영역별 문항수 및 시험 시간을 한번 살펴보면 한국사는 동일해요. 현행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면 되고, 탐구 과목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1호 교육과정에서는 과목당 20문항이 30분으로 치러졌다면 과목당 25문항, 5문항이나 늘어났고요. 여기에 시험 시간도 10분이 늘어나서 40분으로 치러지게 됩니다. 가장 큰 변화가 있는 게 뭐다? 통합사회입니다. 자, 통합사회 같은 경우에는요, 25문항 오지선다형으로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고 핵심이 되는 부분이 점수 배점이에요. 1.5점, 2점, 2.5점으로 배점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 점수를 3원화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3원화하는 이유는 정말 통합사의 원투의 교과서 전 범위를 샅샅이 내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1.5점으로 배점이 된 문항에서는 다소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지엽적일 수 있는 내용들까지 끌어다가 물어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2점이나 2.5점 같은 경우에는 개별 학문에서 출제된 문항 중에서도 상당히 심도 깊은 문항들, 현행 선택 과목 체제에서도 수능에서 나왔을 때 손색이 없을 만한 문항들로 구성이 될 거고, 융합형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고난도 문항들이 출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총점은 50점이고 시험 시간은 40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예시문항을 분석을 해보자고요. 그전에도 예시문항이 있었지만 그때는 전체 문항이 공개가 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25개 문항, 전체 문항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전체 시험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좀 뿌듯했어요. 제가 2018년 겨울부터 통합사회를 시작해서 2025년이면 8년째 이제 통합사회를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통합사회랑 관련해서 수능 필수 교과로 발표가 난 다음부터 교과서 8종과 관련된 내용들을 분석하고 이다지도 확실한 통합사회 내신 완성에 반영을 했는데, 그 교재와 강의를 벗어난 문항이 단 한 문항도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선생님 교재와 강의에서 볼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이 되었고, 선생님이 내신 강의를 열 때 내신부터 수능까지 가져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약속이 지켜진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예시문항을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통합사회라고 하는 교과는 윤리, 지리, 역사, 일반사회라고 하는 학문 영역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근데 4개 영역이 그냥 통합이 된 게 아니라 통합사회가 굉장히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은 일반사회 내에서도 교과목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회는 학문이고 과목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회문화나 정치와 법이나 경제 같은 과목이 있죠. 근데 사실 일반사회를 이제 여러분들이 일반사회라고 생각해서 내가 일반사회를 잘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회문화, 경제, 정치와 법은 각각 또 다른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통합사회는 우리가 선택체제에서 치르고 있는 9개 과목이 통합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제반 학문 영역에서 각각 어떤 비율로 출제가 됐는지 개별 학문에서만 출제된 문항의 숫자와 그리고 전반적으로 융합형으로 출제된 문항의 숫자를 보면 수능에서 이렇게 출제되겠구나 라고 하는 걸 감을 잡으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먼저 그것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전반적으로 개별 학문. 그러면 윤리면 윤리에서 자료와 선지가 모두 다 나온 문항. 그 개별 학문에서만 출제된 문항이 19문항이었고요. 그리고 융합형으로 출제된 문항이 6문항이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것 같다라고 해서 분석을 했었을 때는 융합형 문항이 30% 정도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20문항을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 6문항 정도는 24% 정도가 되더라고요. 한 24%에서 30% 정도 이 비율로 융합형이 출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개별 학문에서는 어떤 학문에서 많이 출제가 됐는지를 파악을 해봤더니 윤리에서 7문항, 단독 문항으로는 윤리 파트가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에 지리에서 6문항, 일반사에서 5문항, 역사에서 1문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융합형이 6문항이죠. 선생님, 근데 저 이번에 25문항 풀면서 역사 문제 되게 많다고 느꼈는데 생각보다 적네요 생각할 수 있어.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실제로 고난도로 여러분들에게 출제된 융합형 문항 6문항 중에 3문항은 사실상 그냥 역사 문항이었어요. 한국사랑 22번 같은 경우에 한국사랑 동아시아사를 기반으로 해서 윤리선지 1개 정도를 추가를 한다던가 23번도 전체가 다 동아시아사랑 관련된 문항인데 선지 하나 정도를 세계지리를 추가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윤리에서 7문항, 지리에서 6문항, 일반사에서 5문항, 역사에서 4문항 정도 출제가 되었다라고 파악을 해볼 수가 있고요. 아마도 평가원에서는 윤리나 지리나 일반사회나 역사 어느 한 부분에 치우치지 않도록 문제를 출제하도록 노력을 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출제가 되었다고 파악을 해볼 수가 있고 융합형 문항 6문항 같은 경우에는 많으면 3개 학문 영역까지도 합쳐진 경우를 파악을 해볼 수가 있죠. 13번 문항이 대표적인 문항이었고 사회문화는 일반사회, 윤리는 윤리, 한국지리는 지리 파트인데 3개 학문 영역이 합쳐진 이런 문항들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좀 더 까다롭게 느낄 수 있을 만한 문항은 융합형 문항이라고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개별적으로 문항을 한번 분석을 들어가 볼게요. 자, 개별 문항편에서 눈여겨볼 만한 문항은 1번 문항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예전에 예시문항에서도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윤리 파트에서만 출제가 된 문항이요.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자, 서양사상가 갑을의 가상대화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윤리에서 많이 출제되는 양식이죠. 갑을 봤더니 행복은 인간의 궁극 목적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통해서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을은 행복한 삶의 시작이자 끝은 쾌락이다. 진정한 쾌락은 몸의 고통이었고 마음의 동요가 없는 상태이다. 라고 얘기하는 걸 통해서 에피쿠로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선생님이 내신한상 강의에서 아리스토텔레스와 에피쿠로스가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올 거고 아리스토텔레스와 에피쿠로스가 나왔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에피쿠로스 학파가 쾌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으니까 이성을 등한시했을 것 같지만 이성 기능을 발휘해야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강조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한번 보실게요. 에피쿠로스가 생각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서 다시 욕구를 잘 분별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나한테 진짜 필수적인 욕구인지 아닌지 필요한 거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하려면 생각하는 힘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을까? 이성이 나오는 거야. 문제를 풀 때 약간 에피쿠로스 쾌락 추구랑 이성이 안 어울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사람도 이성의 기능을 잘 활용해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 알겠지? 교육과정상 다루지 않아요. 통합사에서는. 근데 이거는 전공 필수 영역에서 끌어온 거야. 문제를 풀 때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 풀리기 때문에. 자, 이렇게 강조한 내용 보셨죠? 정답도 요겁니다. 이성을 동반한 덕을 통해 행복을 성취할 수 있음을 명심하세요. 통합사에는 9개의 과목이 합쳐져 있고 4개의 학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범위를 학습해 나갈 때 여러분들이 각각의 학문 영역에서 어느 정도 깊이까지를 들어가는지를 이 판가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통합사의 8종 교과서에 더해서 전공 필수 영역의 내용까지 더해서 해당 내용의 심화 개념까지를 학습하셔야 수능 대비가 되실 거예요. 선생님은 이 전체 제반 영역의 9개 과목과 관련된 수능 기초일 문제를 전부 다 분석을 했고 통합사회랑 관련된 트렌드를 쭉 분석을 한 결과 이렇게 수업을 준비해 나갔던 거죠. 이 내용들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문항 들어가 볼게요. 개별 문항편의 5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세계지리에서 나왔었고 쾌펜의 기후구분에서 출제가 되었죠. 선생님이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강조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1호 개정교육과정 같은 경우에 세계지리에서도 쾌펜의 기후구분과 관련해서 인문지리적 측면만 강조를 했다면 이제는 강수량이라던가 기후그래프를 분석하는 자연지리의 내용이 강조가 되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그 내용이 고스란히 반영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려운 자료 해석은 모두 다 자연지리
파트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걸 파악을 해볼 수가 있죠. 특히 지도 문제에서 지도에서 위치 표시하고 여기에 기후대를 구분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어려워했던 게 요거였을 거예요. 호주의 오스트레일리아의 퍼스였죠. 자, 이거는 선생님이 또 내신완성 강의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낸다 그랬죠. 그 부분 한번 파악해 볼게요. 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은 이탈리아 반대 지중해 끼고 있는 로마가 진짜 많이 나오고, 근데 시험이, 우리 학교 선생님은 시험을 작정하고 어렵게 낸다. 한 10군데 중에 3군데는 여기를 표시하거든. 이거 표시되면 선생님 딱 생각하는 거야. 애들 절대 못 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표시하는 곳이 있거든. 거기가 바로 호주의 퍼스예요. 여기 냈어? 여러분들 딱 이거 보면은 내실 줄 알았어. 이러고서 바로 풀면 돼.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25문항에도 들어갔네요. 퍼스랑 관련된 내용들까지 나와 있고 기후 그래프를 계산하는 문제들 이런 내용들이 출제가 되었고 세계지리의 수능 문항과 굉장히 유사한 문항으로 출제가 되었죠. 자, 그러면 융합형 문항을 들어가 볼게요. 이건 통합사회에서만 볼 수 있는 문항이지. 3번 같은 경우에는 다음은 세계 문화권에 대한 온라인 수업 자료의 일부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뭐 유럽 문화권, 아프리카 문화권 관련된 앵글로 아메리카 문화권, 라틴 아메리카 문화권 관련된 문화권이 구분이 나와 있죠. 세계지리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자료에 또 들어가 보면 원주민의 자녀를 부모로부터 강제로 분류하여 주류 집단의 언어와 생활 양식 등을 강요하는 정책이라던가 이 주류문화, 소수문화가 대등하게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정책, 다문화 정책과 관련된 내용은 또 사회문화랑 관련된 내용이죠. 이렇게 두 개의 과목이 합쳐진 내용들을 파악을 해볼 수가 있지. 자, 10번 같은 경우에는 세계사와 정치화법이 합쳐진 내용이었는데 완전히 사실 역사 문항이요. 역사 중에서도 세계사 문항이지. 제임스 2세라던가 메리와 윌리엄 공동왕과 관련된 내용들, 영국혁명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고 그 결과를 물어보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선지에 3번 선지와 4번 선지는 정치화법에서 또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세계사를 중심으로 출제하되 느슨한 정도로 융합을 한 문항이라고 파악을 해볼 수가 있죠. 자, 요런 문항도 있어요. 13번 문항 별표. 궁극적으로는 수능에서 이런 문항이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자료를 보면 첫 번째 단락의 갑의 내용, 사회계층 양극화, 저소득층의 기본적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던가 공공보조는 사회문화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온 거고, 두 번째 들어가 보면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유대를 통해 형성된 정체성을 바탕으로 공동선을 실현하는 것, 이거는 윤리에서 중요시 여기는 자유주의냐, 공동체주의냐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런데 아래는 또 뭐가 나와 있어? 장애인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자원을 분배하는 필요에 따른 분배도 윤리에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사회문화랑 윤리가 결합이 되었고 하나 더 더해서 내려가 봤더니 그래서 우리나라가 국토개발 초기 단계에 시행했던 정책 성장 거점 정책을 시행해 나갔잖아. 요건 또 한국지리에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무려 세계 교과 그리고 학문적으로도 세계 학문이 연합된 융합형 문항이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문항을 여러분들이 접근할 때 굉장히 어려워하겠지. 전범위에 대한 꼼꼼한 학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문항이 바로 이 13번 문항입니다. 수능에서는 이런 문항을 주의해야 될 거예요. 자, 융합형 문항 23번을 보면 동아시아사와 세계지리가 융합된 좋은 문항이에요. 자,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중국에서 연구사업으로 시행한 동북공정과 관련된 내용이지. 이 중국의 동쪽이자 북쪽 지방에 대한 역사 왜곡 작업과 관련된 내용들이고 우리 통합사회2의 4단원 이 세계와 평화랑 관련된 주제에서 배우는 내용이었어. 동아시아사에서 또 심도 깊게 다루는 내용이었고 실제로 평가원에서도 깊이 있게 다루려고 노력한 부분을 파악해 볼 수가 있는 게 동북고정과 관련된 이 범주 안에서 발해사 연구가 포함이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라던가 하는 내용들은 동아시아사에서 선지를 가지고 왔고요. 그런데 요 A지역 같은 경우에는 냉대기후, 그리고 A지역은 티베트 자치구에 해당한다. 이건 또 세계지리의 내용입니다. 동아시아사를 중심으로 출제를 하되 선지 2개 정도를 지금 세계지리의 내용을 넣어서 융합을 한 거를 볼 수가 있죠.
선생님은 요 문항을 보자마자 교과서 8종은 보조단까지도 싹싹 긁어서 개념을 정리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교과서의 본문 서술에서는 태정관 지령문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조단 같은 데라던가 아니면 활동 자료 같은 데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태정관 지령문이 나왔죠. 태정관 지령문은 독도랑 관련된 아주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야. 이런 내용들도 역사적으로도 깊이 있게 지금 건드리고 있습니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공부해서는 융합형 문항에서 여러분들이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유의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2022 개정교육과정의 심화 문항도 한번 들어가 볼게. 14번 같은 경우에는 시민 불복종에서 나왔고요. 롤스랑 관련해서 최근에 생활과 윤리에서 수능에서 출제됐던 이 자료가 통합사회 교과서에 실린 거를 보고 제가 통합사회 내신 완성 강의에서 강조해서 가르쳤어요. 어쨌건 학교 선생님들도 수능 트렌드를 반영해서 또 낼 거기 때문에 최근에 수능에서 이런 내용이 들어갔으니까 이런 내용을 살펴봐 라고 했는데 요게 딱 25개 예시 문항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롤스랑 관련해서 시민 불복종은 다수가 공유하고 있는 정의관을 근거로 정당화되며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행해진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라고 가르쳤던 부분 한번 파악해 보실게요.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돌아가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뭐를 감수해? 처벌을 감수해. 그럼 이거는 이 사회 법에 충실한 거야? 충실하지 않은 거야? 충실한 거야. 법의 충실성, 한계, 내의 활동이에요. 수능에서 이 표현이 나와서 경계선 바깥 충실성 내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해하지 못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틀렸어.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생활과 윤리랑 관련된 전반적인 수능 문제도 저는 분석이 끝났고요. 통합사회 교과서에 대한 분석도 끝났으니까 요걸 반영해서 가르칠 수가 있었던 거죠. 다음 문항 16번 문항도 들어가 볼게요. 칸트의 교정적 정의. 생활과 윤리에서 강조하는 내용인데 2028 그러니까 현행 이 교육과정 체제 내에서 수능으로 치러질 내용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파악을 했어요. 왜냐하면 통합사회 교과서에서도 처음 들어갔고요. 베카리아의 형벌론이라던가 하는 내용들이 그래서 충분히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시 문항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칸트의 교정적 정의. 자, 형벌과 관련해서 이 범죄자 자신의 선을 비롯한 어떤 다른 선을 증진하기에 가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 선생님이 강의에서 너무 강조했죠. 심지어 살인범이라고 하더라도 그의 존엄성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정답선지의 내용까지 너무 강조해서 가르쳤습니다. 그 부분 한번 보실게요. 응모주의 대표적인 사상가 칸트가 그래서 시험에 나올 거야. 너무 중요합니다. 칸트. 칸트는 무조건 시험에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칸트는 오히려 사형을 시킴으로써 살인자의 인간 존엄성도 실현되고 점점 괴랄해지고 있죠. 인간 존엄성, 죽어야지 인간 존엄성이 실현될 수 있어 얘들아. 자, 이 내용이 반영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은 교과서 8종을 정말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낱낱이 분석했기 때문에 선생님 강의에 반영해서 가르칠 수 있었던 거예요. 선생님이랑 같이 개념 강의를 전범위로 완강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야, 어떻게 이 예시 문항 25개 문항 중에서 선생님의 강의와 교재를 벗어난 내용이 하나도 없을 수 없지? 벗어난 게 없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 수능을 대비해 나가셔야 될까? 자, 고1 같은 경우에는요, 선생님 항상 얘기하지만 내신 대비가 곧 수능 대비입니다. 내신 대비랑 수능 대비가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고1 통합사회 교과서 1, 2를 낱낱이 여러분들 공부해 나가세요. 전범위를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기는 고2예요. 고2를 놓치면 수능은 없습니다. 통합사회는 굉장히 독특한 과목이에요. 고1에서 배우고 고2에 공백기를 거쳤다가 수능에서 치르게 됩니다. 자, 1년이라고 하는 공백기를 진짜로 공백으로 남겨두게 되면 여러분의 수능에도 공백이 생겨버리게 되겠죠. 고2 때는요, 1학기에는 심화학습을 집중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세요. 2학기에는 일반 선택에 들어가서 선택 과목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 선택 과목에서 통합사회랑 연계되는 개념의 심화 개념을 학습하시고요. 여름방학부터는 수능 모드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의 수능 커리큘럼은 여름방학부터 시작됩니다. 고1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대입이 결정이 될 거예요. 통합사회 전범위 복습과 더불어서 수능까지 대비하기 위해서는 개별 학문, 심화 내용들까지 들어가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여름방학 때 이미 개념을 한번 끝내보셨으면 좋겠어요. 융합형 문제를 고3 때 풀어보면서 대비하기 위해서는 자, 고3에서는요, 새로운 수능 시대에 앞서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고2 여름방학 때 이미 개념을 끝내놓고 융합형 문제를 대비해 나가면서 만점을 받기 위한 연습만을 하는 게 고3 때 하셨으면 좋겠어요. 고난도로 출제될 수 있는 심화 주제 및 융합형 문항에 대비할 수 있는 훈련을 집중적으로 해 나가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요걸 대비해서 고1, 고2, 고3까지 이어지는 로드맵을 짜고 있습니다. 바뀐 수능 체제, 어떻게 준비하고 누구와 준비할 것인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빛나는 내일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신 강의랑 관련해서는 고1 내신에서는 내신에 최대한 집중하셔야 됩니다. 전국에 있는 학교에 7개년치 통합사의 기출문제를 분석한 정수, 핵심적인 부분이 담겨있는 게 이다지도 확실한 통합사의 내신 완성이에요. 지금은 그거를 마스터하는데 총력을 기울이세요. 그리고 고2, 고3 때까지 선생님이랑 같이 변화된 수능 전략, 앞서가는 전략으로 같이 달려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선생님이랑 좋은 강의에서 만날게요. 수고 많으셨어요.